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드시면 위험합니다, 돌아가십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장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신장은 현대의학적인 관점과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보면 일단 우리 몸속에 있는 산, 알칼리 평형 맞춰주는 작업하잖아요. 산이 너무 많다든가 알칼리가 너무 많다든가 하면 그 이제 빼주는 작업,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삼투압작용,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단백질 같은 거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많이 생기는 뭐 요소나 요산, 이런 것들은 이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신장에서 하고, 신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장의 역할을 한 가지로 말한다면, 혈액 속이 일정한 상태의 어떤 조건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신장병이 생긴다 그러면 몸이 뭐 붓는다든지 산알칼리 조정이 안 된다든지 뭐 어떤 삼투압작용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우리 몸은 그야말로 독소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겠죠. 신장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정을 주관한다, 그지? 우리 몸의 모든 그 물을 주관한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뭐 액체, 그죠? 이거를 이제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뭐 뼈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우리 몸의 굵은 그 털,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뭐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장은 우리 몸에서도 보면 이제 하체의 양 옆구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일단은 신장 검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정액의 배출이라든가 이런 거와도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몸에 독소가 많이 차고 신장의 기능을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소금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어떤 이론 때문에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필요한 그 미네랄이 있지 않습니까?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생리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요소예요. 많이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미네랄도 필수 미네랄 있고 미량 미네랄 있는데,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에서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너무 적으면 안 돼. 이제 일정한 농도를 유지를 해줘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신진대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럴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많이 먹는다는 소리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신장이 물 수분 대사 조절을 하잖아요. 혈액 속에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체액, 혈액을 비롯한 모든 체액은 그 pH가 7.36에서 7.45의 약 알칼리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많이 먹어두면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물을 또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인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하나,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자,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김치라든지 어떤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별도의 소금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햄이라든지 치즈라든지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두부 할 때도 갠수로 해서 소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의 재료들 속에는 이미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금을 많이 섭취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소금을 꼭 먹어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채식 위주로 해서 절이거나 하지 않은 그런 생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금을 드셔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국인으로서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면 서양 생활로서 어떤 뭐 햄, 치즈, 소세지 이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금을 과량 섭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소금을 먹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가공 소금을 드시면 어때요? 요즘에게는 뭐 분자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죽염이라든지 뭐 함초 소금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막 드시면 어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뭐냐면 천일염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NaC 염화나트륨이 보통 80에서 한 85%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필수 미네랄인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 염화나트륨 이외의 그런 미네랄 성분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그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가공염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염화나트륨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아지겠죠. 어떤 경우는 뭐 99%까지도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우리는 조금만 먹어도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시중에서 가공되어 있는 소금보다는 천일염,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이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즉 우리 몸속에 필요한 그 미네랄 구성 성분들하고 가장 유사한 게 뭐라고요? 바닷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닷물을 자연 건조시킨 이런 천일염이 최고의 소금이지만, 그 소금도 지나치게 드시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염도가 더 높은 가공 소금들을 드신다 그러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공하지 않은 순수 천일염을 드시고요. 그 천일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 넣어서 드시는 소금 정도, 그것도 요리할 때도 조금만 넣어야지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소금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소금을 별도로 많이 드시게 되면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가 생기니,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소금을 별도로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